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DATV 논평입니다.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 국민의 공분이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LH 전직 부사장이 투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고 전 현직 직원이 아예 부동산 개발 회사를 설립해 대놓고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등 투기판이 되고 있는 것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게다가 요즘 LH공사 본사 앞에는 LH를 해체하라는 현수막이 여러 곳에 걸려 있습니다. 판교 봇들마을 주민들이 장기간 농성과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LH가 시행한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무주택 서민들을 거리로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LH 개혁안 중 하나인 LH 분리 결사 반대 운동을 시정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방향인지 짚어보고 또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진주시와 진주 시민들은 어떠한 시각으로 정부의 혁신안을 지켜봐야 할 것인지 논평을 하고자 합니다. LH공사는 연간 380여억 원의 지방세를 진주시에 납부하고 2천여 명의 본사 직원과 방문객 등으로 지역 상권을 이끌고 있으며 지역인재 채용을 비롯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여도가 상당할 만큼 진주시를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도시개발과 주택공급 등으로 국민주거생활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적 목적이 공허한 구호가 아니었던가 하는 허탈감을 많은 국민들에게 안겼을 것입니다. 현재 LH공사 앞에서 농성하는 판교 봇들마을의 경우 2006년 3월에 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문과 당시 법률상의 전제 조건들이 상이하여 시위와 법정 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법률과 상이한 공고문을 낸다는 것은 분명히 중대한 행정적 착오입니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입주자들은 청약 저축을 살려내든가 법대로 시행하든가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사천시 선인지구의 경우에도 초기부터 수용된 지역에 토지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5년간이나 미루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토지 보상을 하며 분양가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오랫동안 애끓게 하였습니다. 5년씩이나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보상을 미루는 것은 그나마도 빠르고 10년씩도 흘러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 LH공사의 입장입니다. 이들 사례들은 목적과 수단의 전도 현상으로 자신의 임무를 대국민 갑질 행위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모두 국민 주거생활 향상, 본연의 목적의 성실을 기하였다면 이런 상황들은 전개되지 않았을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LH 전직 부사장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제3기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직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제3자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LH 전 현직 직원들이 아예 부동산 개발 회사를 만들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정황을 확인해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중에 있다고 하면서 LH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종합해 볼 때 LH공사의 혁신 방향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민감한 개발 계획과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그 내용을 투기 목적에 사용하며 그것도 실명으로 투기를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조직 운영의 기본을 망각한 이러한 행위의 근절은 3중 방어선을 도입해 1차는 경영진 통제선, 2차는 상인감사 통제선, 3차는 외부 전문가 통제선으로 구축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연례 특정감사와 감사원의 수시감사가 더해진다면 신뢰할 만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한 내부 통제 강화입니다.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이 제도화되었다 하더라도 내부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는 2차 방어선인 상인감사의 내부 통제선이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감사실 직원들의 인사권을 상인감사에게 부여하여 감사 전문 요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감사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정관특혜 근절과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작금의 문제는 정관특혜와 연관된 미흡한 윤리경영입니다. 대부분의 투기가 전직과 현직의 공고한 카르텔과 이익권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업체로 흘러들어가 2차, 3차의 투기를 불러일으키고
토지 가격을 부채질하여 주택 분양가를 높여 고스란히 그 피해를 무주택 서민들이 안고 가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직 직원은 물론 전직 직원도 퇴직 후 10년간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적용하여 거래 내역과 내부 정보의 상관성을 수시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 수용과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득권과 갑질 행위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홈페이지에 개발 절차 민원제기 창구를 만들어 24시간 가동하고 상임감사와 외부 전문 준감사인들과 연동, 실시간 검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LH공사 본사 앞에는 연중 시의 없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LH혁신 과정 중에 애국계도 진주시 지역경제 위축과 지역균형 발전의 역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주시장과 소상공인, 일부 시민단체의 LH 분리 반대 시위와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 등은 앞서 말한 LH공사의 진주시에 대한 기여를 본다면 일면 수긍할 만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LH공사가 분리가 되든 해체가 되든 그것은 오로지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계획안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 지역과 계층의 이해관계로 전 국민의 편익을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주시장과 일부 단체의 LH 계획안 반대 활동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36만 진주 시민 중 12,404명에 그치는 등 진주 시민에게도 그다지 적극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주시장의 남은 임기 1년 4대 역점 사업 중 LH 분리 결사 반대 운동은 그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장과 일부 시민단체는 LH공사가 분리되거나 해체되어 지역균형 발전을 깨뜨릴 것을 대비하여 다른 대안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LH 분리 반대는 물리적 축소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계획안이 최종 결정되면 인구 감소, 지방세 감소, 지역인재 채용 감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응하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로드맵을 거의 완성하였다고 하고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은 365개 기관이며 이전 가능한 기관은 124개 기관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진주시는 시정의 공감을 얻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균형적이며 국익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지 지역 이기주의로 비치거나 기대어서는 그 성과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 LH 개혁안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는 LH 조직을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본질에 벗어난 임금 동결, 성과급 회수, 복지 축소 등 주무부처의 승인하에 운영해오던 것을 지금에 와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히 임무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까지 저하시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2중 3중 시건장치로 위법 부당함이 통하지 않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는 개혁안을 내놓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LH공사의 혁신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김현준 LH 사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것처럼 모두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해야 하는 것만이 LH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국익을 도모하는 일일 것입니다. SDA 논평이었습니다.